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은 주얼리 눕기 촬영 의뢰 들어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눕기 촬영하는 방법과 그리고 촬영 이후에 리터칭을 하는 제 노하우까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흰 도장이 된 합판이고요. 그리고 보통 제품 사진할 때 실장님들이 많이 쓰는 이케아의 트레슬 다리입니다. 안에가 좀 지저분하죠. 촬영 조명의 경우 이렇게 헤드가 분리된 파워팩을 쓰기도 하는데, 헤드나 모노 헤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촬영할 때 높이나 각도 조절이 가능한 붐을 선호합니다.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기본 7인치 리플렉터에 그리드를 다 껴주었고요. 저는 요즘 엘링크롬 장비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써봤는데 이게 좀 편한 게 이렇게 500W일 때 보시면은 이 6.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00W일 경우 7.3 이렇게 표기가 동일해서 저같이 1인 촬영을 할 때 노출을 맞추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엘링크롬 장비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니 붐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탑으로 줄 좀 큰 붐도 있습니다. 붐을 써야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기가 편해요. 손을 놓으면 바로 이렇게 멈추니까. 이 거치대 같은 경우는 제가 퓨전 360이라는 3D 프로그램으로 직접 설계를 해서 여기 보이는 이 3D 프린터기로 직접 출력해서 만든 거치대입니다. 주얼리 같은 반사 재질을 촬영하실 때는 라이트박스나 돔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C스탠드와 암을 활용한 이런 프레임에 트랩팔지를 붙여 디퓨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폼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폼보드와는 다르게 되게 밀도가 낮아서 빛의 투과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거치대를 만들어 사용하면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선호하는 편입니다. 면마다 디퓨저를 나누는 거는 이 공간들로 어두운 면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물론 검은색 고보를 대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으로 안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카메라는 1억 화소의 GX100을 활용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후지 중형 같은 경우 좀 괜찮았던 게 이런 어댑터를 활용해서 캐논 EF 렌즈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S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서클이 커서 그런지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오늘 촬영할 제품입니다.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고요. 로이드 제품입니다. 글루건을 활용해 바닥에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붙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후반에서 작업할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조명은 양 옆에 2개, 탑에 하나, 그리고 정면에 하나, 후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썼네요. 이런 식으로 눕기 세팅을 1차적으로 해봤고요. 한번 테스트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대충 1차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잘 나오지? 살짝 각도가 틀어진 문제를 제외하고는 꽤나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살짝 톤을 맞춰주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강렬한 컨트라스트를 원해서 강하게 대비를 주고 색온도는 살짝 차갑게 만져주고 아래 디테일도 엄청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틀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각도만 틀어 갖고 한 장 찍어 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래에 지저분한 것들 같은 경우는 후반에서 닦아줄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잘 나온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탑 조명 하나만 때려서 그림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디퓨저 보이시죠? 이 아래로 이 그림자를 따로 찍어서 합성할 예정입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자 소스까지 찍었으니 이제 포토샵으로 리터칭을 해봐야겠네요. 이런 지저분한 거는 제가 후반에서 지워줄 예정입니다. 이게 그림자로 쓸 소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품 눕기로 쓸 소스입니다. 흰색 백그라운드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샤픈을 한번 더 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션으로 샤픈을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어마운트 값이나 레디어스 값들이 엄청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샤픈을 먹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걸 다 주는 게 좀 과할 것 같아서
한 70%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냥 숫자 7 누르면은 70% 되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지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패스를 따겠습니다. 패스는 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시원시원하게 곡선을 예쁘게 패스를 따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리터칭 작업을 할 때 주로 액정 타블렛을 활용하는데 예전에 캐릭터 작업을 할 때 그때 액정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진 뒤로는 다시는 일반 타블렛으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만큼 액정 타블렛이 정말 편합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끼는 제품이라 엄청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지저분했던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 부분도 저는 웬만하면 좀 깔끔하게 따주고 있습니다. 이게 귀찮아서라기보다는 결과물을 봤을 때 그게 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리터칭 전에 대칭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좀 명부를 날려줘야겠죠. 일단은 리터칭을 하기 전에 다이아와 바디, 섀도우,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파츠를 좀 구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바디 톤을 좀 잡아 볼게요. 세츄레이션을 일단 낮추고 다시 컵으로 살짝 블루톤을 주겠습니다. 근데 또 블루톤만 주다 보면 약간 보랏기가 나서 이렇게 다시 레드를 내리면은 살짝 푸른빛이 납니다. 여기서 또 살짝 톤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레벨을 극명하게 주다 보면은 좀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보면은 엄청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깔끔하게 이 스머지 툴을 사용해서 리터칭을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70% 정도 주시면은 좀 강하게 먹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간 노이즈 낀 입자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 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큰 면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를 해줄 때 반지의 쉐입에 맞춰 이렇게 비벼 주시면 더 좋습니다. 주얼리 눕기 작업하는 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서 좀 생각보다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좀 엣지 부분의 경계가 강해야 될 때는 한 90% 정도 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눌러 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렇게 직선으로 가시는 거 다 아시죠? 면들이 이제 좀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자주 하다 보니까 몇 프로를 해야 할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편이거든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반사면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태를 살리면서 그리고 또 좀 더 깔끔하게 그런 건 좀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하다 보면은 뭐 감이 오실 겁니다. 보통 단을 리터칭을 할 때 이 스머지 툴을 안 쓰는데 주얼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씁니다.
리터칭을 할 때 이렇게 좀 뭉개져 있는 좀 애매한 면이 있을 때는 그 디자인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좀 이해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리터칭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도 상단부는 좀 깔끔해졌죠? 다이아몬드의 경우도 지금 색깔이 좀 누리끼리한데 컵으로 조절하겠습니다. 블루를 살짝 주고, 블루를 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짝 보랏기가 도는데, 이럴 때 다시 레드를 빼주면은 색깔이 괜찮으시죠?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레벨을 주겠습니다. 왜냐면 좀 쨍한 느낌을 요구하셔서, 뭐 해외 브랜드들이 아마 쨍쨍하게 작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너무 나르는 부위는 살짝 이렇게 살려주는 게 좋겠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만 작업할 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면씩 따서, 한 면은 아니군요. 이렇게 면을 따서 복사하고, 이것도 이 스머지 툴로 밀어서 깔끔하게 다듬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3D 작업을 할 줄 알아서 그냥 3D로 렌더링을 돌립니다. 대부분 소스는 3D로 만들었어요. (3D로) 된 거라 깔끔하죠.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계면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경계면에 이렇게 검정 라인을 주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너 그로우 보이시죠? 이너 그로우로 이렇게 블랙을 멀티플라이 시켜서 이렇게 엣지 부분, 외곽 부분에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뭐 촬영할 때 고버를 쓰셔갖고 잘 촬영하셔도 되는데, 리터칭 하면서 이렇게 뭐 다듬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해줄게요. 바닥 섀도우가 좀 어색한 것 같네요.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뭐 참고 삼아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과 조합하면은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안녕.